1,70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매수를 하게끔 도움 드릴 거예요. 시세보다 싼 가격에 코인을 주겠다는 사람들. 이 말을 믿고 한순간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들. 다 합친 금액이 5억 3,500. 가족들한테는 아직까지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확인된 피해자만 수백 명. 피해액은 최소 2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꼭 경찰들한테 얘기해서 좀 받게 해주세요, 기사님. 이거 몇 사람 더 죽어. 점점 교묘해지고 진화해가고 있는 신종 코인 사기.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7 이재중입니다. 이 코인 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코인이 몇 배가 오를 것이라며 속여 파는가 하면 이 불법 대출까지 받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난해 주식 투자를 했다 손실을 입었다는 40대 직장인 김모 씨. 김 씨는 지난해 11월 한 주식 리딩 업체로부터 주식 투자 손실금을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했는데 그랬더니 뭐 저기 선생님 돈 한 개도 안 들어가고 자기네들이 뭐 그 코인으로 해서 투자 저기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식 보상 담당자로 소개한 상담원은 김 씨에게 상장 예정인 코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이들이 요구한 건 김 씨의 개인정보. 두 달 후에는 2,000원도 간다. 그러니까 코인이 내가 있으니까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계속 이 사람 말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주민등록증 그거를 보여줬으니까 주민등록증 한번 저기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다 했죠. 개인정보를 넘겨주자 한 카드사에서 김 씨의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상담원은 입금된 3천만 원을 코인 회사로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요. 꼭 돈 내시는 거 없이 부담 없이 집에 들어오고 계신데 그러면 이건 대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돈이니까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돈을 보내자 전자지갑에 문제의 코인이 전송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돈 3천만 원은 업체가 김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받은 불법 대출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면 대출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대출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 몰랐죠 그런 것도. 또 전송받은 코인은 거래가 불가능한 락업이 걸려 있었고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요 지금은. 제가 몇 번 해봤어요. 예. 진짜 악질이에요. 어떻게 아니 그렇게. 결국 김 씨는 고스란히 돈을 날렸습니다. 50대 코인 사기 피해자 김모 씨. 그 역시 지난해 11월 주식 투자 손실금을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28일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름만 내가 알 수 있는 그 투자 클럽. 네.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주식 리딩을 받았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좀 손실이 이렇게 났는데 그 투자 손실을 좀 보상해주는 팀을 꾸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좀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이 상담원은 실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라며 한 달 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수백 배 수익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데 민원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회원분들이 가입비 뭐 결제하시고 주식 정보 받아보셨고 손실로 이어졌고 이러신 분들이랑 다 해서 대상자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미지 쇄신 위해서 이제 보상 진행을 지금 1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회원님. 이들은 김 씨에게 특별히 시세의 6분의 1 가격에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현혹했다고 합니다. 명대상자분에서 그 이제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재단이기 때문에 그 최소 금액인 10,000원의 지급이 가능한 거고요. 재단은 뭐
그 재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그 이번에 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 측을 하나 만들어서 네. 대상자분들한테 최소 금액의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들 말을 믿은 김 씨는 안내에 따라 해당 코인의 전자지갑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했고 실제 돈을 입금하자 전자지갑엔 코인이 전송됐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토큰 안에 이렇게 이제 입금한 내역하고 지급받은 수량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컸죠. 그렇게 김 씨가 코인 값으로 보낸 금액은 5억 3천만 원. 이 코인에도 특정일까지 거래가 불가능한 락업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기 날짜가 여기 보면은 뭐 5월 22일 만기, 5월 15일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락업 기간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보상 담당자는 약속했던 국내 거래소 상장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결국 잠적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좀 정신적으로 너무 좀 고통이 심해서 정신과의 도움도 받고 있고 일단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적 형편도 굉장히 어려워 죽고 이루 말할 수 없죠. 박 씨 역시 노후 자금으로 모았던 5억 3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취재진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코인업체 관계자들이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최근까지도 버젓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코인 거기서 한꺼번에 다 하는 등 여러 코인 영업을 했다는 거죠. 지난 3일 취재진은 해당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맞는 것 같죠? 문은 잠겨 있고 불이 꺼진 사무실 안에 놓여 있는 책상 수십 개. 급히 사무실을 떠난 듯 컴퓨터 전원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의자하고 컴퓨터는 하여튼 50대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이제 컴퓨터 하도 많이 들어오길래 궁금해서 뭐 하는 회사냐 그랬더니 주식 같은 거 자문해주고 하는 그런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우리끼리 그냥 농담으로 혹시 거기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설마 이런 강남 한복판에다가 그런 걸 만들 리는 없지 않냐. 건물 관계자는 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회사원 같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에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다녔다는 이들. 롤스로이스 타고 엄청 비싼 차였거든요. 그래서 딱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 4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옷도 그냥 명품으로 쫙 차려입고 되게 멀끔하게 생기고 네, 그렇게 해서 보고 그다음 다른 차들은 BM하고 막 이것저것 어떻게 저분이 저런 차를 타지 저는 생각했었죠. 의아했었죠. 이들은 왜 황급히 사무실을 비운 걸까?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들이 떠나기 사흘 전 경찰이 이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에서 그 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사건 말씀하시는지는 대략 알겠는데 아니 그 동 압수수색 하신 사건 압수수색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네, 압수수색이 아니라니까. 그 압수수색이 아니면 뭐예요? 뭐 제가 가서 뭐 좀 관련 사건 여부 확인하는 작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 저희가 네. 저희 이제 수사 중의 사건하고 네. 이제 그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판문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는 경찰. 피해자들은 경찰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위치를 특정하고도 단순 방문해 이들이 도주할 기회를 준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들이 진짜 잡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몇 사람 죽어야지 이거 되게 큰 이슈화 돼가지고 그 사기꾼들 다 잡히는 건지 난 그래야지 잡히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경찰들 왜 그러고 있는지. 그렇다면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코인의 실체는 뭘까?
취재진은 온라인상에서 해당 코인을 홍보하는 이들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삼성이 해당 코인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재용 코인이라고 광고한 영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원하고 영상에 나온 휴대전화 번호에 숫자 1을 전송하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 저희가 투자 회사잖아요. 네. 저희도 종목이 이제 타업체한테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들이 지정해주는 종목을 매수하면 하루에 수십 %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인 종목으로 40%를 하루에 먹었거든요. 회원님이 벌어들이신 금액 순수익의 20% 저희 쪽으로 입금 후불 중이에요. 20%? 예. 이들이 회원들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소개한 인터넷 방송에 접속해 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네옴시티에서 사용될 코인이라며 또 다른 코인을 홍보하는 이들. 이 네옴시티 관련 이 코인이 정말 이 통용화폐로서 올해 4월에 확정되었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고도 강조합니다. 현재 이제 뭐 2월, 3월, 4월 사이에 이 전 세계 거래소 1위 에도 상장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국내 대형 거래소인 가장 큰 거래소에도 추가 상장 확정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 방송이 끝나자 다시 걸려온 전화. 네옴시티의 한국 지사와 특별 계약을 맺었다며 해외 거래소 시세의 6분의 1 가격에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유혹합니다. 한국 지사가 어디 있어요? 한국 지사가 지금 이제 서울 쪽에 있는데 영등포 쪽에 있는데 영등포. 어쨌든 저희가 지금 거기랑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일소 물량을 받아오게 됐고 그걸 이제 회원님들에게 좀 이제 싸게 드리는 건데 그래서 지금 46달러거든요. 네. 46달러면은 이제 거의 뭐 6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 물량으로 지금 10,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10,000원에? 네네. 취재진은 국내 거래소에 해당 코인이 실제로 상장 가능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특정 디지털 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신규 상장한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됐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로 관련 사안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설치한 전자지갑 역시 정상적인 블록체인 기술과는 상관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갑의 형태는 갖췄는데 토큰만큼은 이 지갑을 이용해서 관리는 자기들이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비슷한 코인 사기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최소 300여 명, 피해액은 28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해자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소위 리딩방이라고 일컫는 투자 자문업체의 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회비, 손실액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 더더욱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쪽이랑 협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요 가입비 환급이라든지 뭐 수익률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은 상태인 걸로 전달받았거든요. 저는 뱅크 관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팀장이고요. 피해자들이 가입했던 주식 리딩 업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원래 유료로 회원 가입을 받고 나서 그 손실이 나면 그걸 뭐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아니요, 아예 없었어요. 그것도 사칭이에요. 업체 이름만 가져다 썼다고 하기엔 피해자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고 있었던 일당들. 근데 이게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는지는. 저희도 여튼 그거 지금 준비 중이고요. 내부 조사 같은 건 안 하세요?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뭐 개인정보가.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가입했던 또 다른 업체 역시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따로 저희는 일반 주식이라서 따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를 사칭한 거라서 저희도 이제 구조 내용 중에 있거든요.
현재까지 확인된 코인 사기 피해가 접수된 경찰서만 전국 10여 곳. 비슷한 수법에 동일한 일당들이 범행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사건 수사는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나도 군산으로 갔어요. 뭐 그러면서 그게 왜 군산을 왜 서울에 있는 범인들인데 왜 군산까지 가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통장이 뭐 거기서 뭐 배설해도 뭐 또 이러는 거야. 군산에 갔던 사람이 강동경찰서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또 사건이. 그랬더니 또 요번에 이제 단체 고소가 요번에 며칠 전인가 2주 전에 했잖아요. 이제 했는데 또 갔는데 영동통경찰서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고소장들이 지방으로 갔다 여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알고 싶어요. 도대체. 똑같은 사건인데 왜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나? 어? 금방에 잡을 수 있잖아요. 전화도 다 되는데 지금도. 저번주 금요일도 왔대 여기. 이번 사기 피해자들 가운데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3일 취재진은 충북 청주에서 김모 씨 남매를 만났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중장비 기사로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다는 아버지. 회사에서 착실히 월급 받아가시면서 잘 생활하셨던 분인데 혼자 또 고생하시다가 가셔가지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흔적은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동생한테 그 카카오톡으로 남기다가 전송 버튼을 안 누른 흔적이 있어요. 아, 휴대전화에? 네, 그래서 뭐 따라 이제 뭐 당한 것 같다, 사기당한 것 같다고. 가족을 위해 목돈을 마련해 보려던 아버지. 1억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대출이? 대출 80%죠.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이제 집을 사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1억 정도 있어요. 확인 결과 다른 피해자들처럼 자신도 모르게 대출까지 돼 있었습니다. 대출이 받아지고 그런 다음에 바로 거의 보내는 형식인데 그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돈이 다시 들어가는 그 동안은 무조건 거의 다 통화를 하고 있어요. 네,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당들은 대출금을 받아 챙겨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 되고 카톡도 갖고 와서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리적 압박감이 계속 있던 거죠.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돈은 어디로 흘러간 걸까? 취재진은 피해자들이 코인 값을 보낸 통장의 명의자 중 하나인 한 업체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충남 보령시 외딴 곳에 있는 한 건물. 이 업체는 지난해 5월 이 건물에 임대 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사람이 드나든 흔적도 없습니다. 이 건물 관계자는 이들의 모습이 일반적이진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자기네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을 판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법인을 팔게 되면 뭐 계약서를 또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이 업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울리는 신종 코인 사기. 마땅한 규제도 없어 가상자산 시장은 범죄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완전 자유시장은 항상 나쁜 사람들이 날개를 달아요. 네. 건전한 시장에 대한 기반은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질 거란 얘기죠. 암호화폐 사기 사건은 아마 끊임없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먼저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미 상장됐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경우 해당 코인의 시세나 거래량이 조작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코인을 구입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량 보유자들이 자전 거래를 해가지고 시가를 올리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봤을 때 판단할 수가 좀 어렵죠, 굉장히. 더 교묘해지고 더 진화하고 있는 신종 코인 사기. 수사기관과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기 행각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피해자분들 확인된 게
같이 모이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방에 지금 두세 분? 그러면 뭐 빙산의 일각이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직도 계속 이제 진행될 거고 계속 사기를 치겠죠. 신종 사기, 신종 완전히. 빨리 잡아야 돼요. 꼭 잡아서 적당한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범죄를 어떤 규정에 근거해 처벌해야 하는지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 코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 당국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